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최근에 해봤자 안 될 거야, 내 주제에 무슨 부자야, 이번 생은 이미 망했어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거나 속으로 삼킨 적이 있으십니까?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를 결심해 놓고 3일 만에 야식을 시키면서 내가 그럼 그렇지라고 자주 한 적은요? 유튜브를 보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가슴이 뛰다가도 막상 스마트폰을 끄고 현실로 돌아오면 납덩이처럼 무거운 무기력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자기계발서와 유튜버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노력이 부족해서 그래,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의 그 죄책감을 뿌리째 뽑아버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유,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아주 물리적이고 실체적인 실패 스위치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위치가 켜져 있는 한 여러분이 아무리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아무리 비싼 강의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 채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나가지 않고 엔진만 타버릴 뿐이죠. 오늘 저는 심리학과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난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여러분 뇌 속에 이 스위치를 켰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끔찍한 무기력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듣고 넘기는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를 올가매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는 수술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15분입니다. 본론 1 서커스단 코끼리와 밧줄의 비밀. 본격적인 뇌과학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유명하지만 다시 곱씹어봐야 할 이야기 하나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바로 서커스단 코끼리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덩치를 가진 어른 코끼리가 서커스단 천막 뒤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쇠사슬도 아니고 아주 얇고 낡은 밧줄 하나뿐입니다. 코끼리가 마음만 먹고 고개를 한 번만 획 돌리면 그 밧줄쯤은 지푸라기처럼 끊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코끼리는 도망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얌전히 서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조련사에게 물어보니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저 녀석이 아주 어릴 때, 아기 코끼리였을 때 저 밧줄로 묶어놨거든요. 아기 때는 힘이 약했습니다. 밧줄을 끊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울부짖고 당겨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달을 시도하다가 결국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는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겼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아기 코끼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이 밧줄을 끊을 수 없구나. 그 순간 코끼리의 뇌에는 강력한 믿음이 하나 심어집니다. 반항해봤자 나만 아프다. 시간이 흘러 몸집은 산만해졌고 힘은 트럭도 뒤집을 만큼 세졌지만 코끼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 아기 시절의 무력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밧줄이 발목에 닿는 감촉만 느껴져도 뇌가 자동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포기해. 넌 못해. 여러분, 이 코끼리가 불쌍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멍청해 보이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릴 때 시험을 망쳤던 기억, 짝사랑에 실패했던 기억, 취업 문턱에서 좌절했던 기억, 사업하다가 돈을 날린 기억.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채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의 밧줄에 묶여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 이 잔인한 실험, 학습된 무기력의 탄생. 이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증명한 아주 유명하고도 잔인한 실험이 있습니다. 1967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진행한 게 전기 충격 실험입니다. 연구팀은 개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어그룹 개들은 전기 충격이 오면 코로 버튼을 눌러서 멈출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고통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B그룹 개들은 몸이 묶인 채로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짚고 발버둥 쳐도 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즉 통제 불가능한 고통을 겪게 한 겁니다. C그룹은 아무런 고통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연구팀은 이 개들을 모두 셔틀박스라는 새로운 상자에 넣었습니다. 이 상자는 가운데 낮은 담장이 있고 한쪽 바닥에는 전기가 흐르지만 담장을 넘어 반대쪽으로 가면 전기가 없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흘려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그룹 개들은 전기가 오자마자 아프네 하고는 바로 담장을 넘어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C그룹 개들도 놀라서 바로 도망쳤습니다. 문제는 B그룹, 즉 전날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개들이었습니다. 이 개들은 셔틀박스에 들어와서 전기가 흐르기 시작하자 도망갈 생각은커녕 그 자리에 웅크리고 엎드려서 낑낑거리며 고통을 그대로 감내했습니다. 바로 눈앞에 단 한 발자국만 움직이면 고통이 없는 안전한 곳이 보이는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연구원이 강제로 담장 너머로 끌고 가서 여기는 안전해라고 보여줘도 다시 전기 충격이 오는 곳으로 돌아가서 웅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학습된 무기력 런드 헬플러스너스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면 나중에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생겨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개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십니까? 흙수저니까 안 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 말들이 사실은 전기 충격을 받고 웅크리고 있는 B그룹의 개들이 짖는 소리와 똑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본론 3 뇌과학의 발견 하베눌라라는 악마. 자, 여기까지는 심리학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무기력의 실체가 우리 뇌 속에 실제로 존재하는 부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부위의 이름은 하베눌라 HABENULA입니다. 아주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뇌의 중심부에 있는 곧비액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파민을 보상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고 기쁠 때 나오죠. 반대로 하베눌라는 실망 중추 혹은 반엔티 보상 시스템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나쁜 결과를 얻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위입니다. 이 하베눌라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고도 무섭습니다. 하베눌라가 자극을 받으면 뇌의 도파민 공장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야, 도파민 수도꼭지 잠가. 지금 기분 좋아할 때가 아니야. 즉 하베눌라가 활성화되면 도파민 분비가 생화학적으로 완전히 차단됩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몸이 축 늘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이죠. 원래 이 기능은 생존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저 길로 갔더니 뱀이 나왔어. 다시는 가지 말라고 뇌에 경고를 주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 배우게 만드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이 하베눌라가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강하게 자극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었습니다. 하베눌라가 켜집니다. 상사에게 깨졌습니다. 하베눌라가 켜집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하베눌라가 켜집니다. 이렇게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듯이 뇌의 특정 부위도 많이 쓰면 커지고 예민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계속된 실패를 겪은 사람의 뇌는 하베눌라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스트레스나 사소한 실수에도 하베눌라가 과민 반응해서 도파민을 싹 말려버립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마이너스 하베눌라 발동 마이너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친구가 카톡 답장이 늦네. 마이너스 하베눌라 발동 마이너스 역시 날 무시하는 거야.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은 의지박약이 아니라 생화학적인 무기력증 환자가 된 것입니다. 뇌의 구조 자체가 도전을 거부하고 포기를 선택하도록 물리적으로 변형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 대물림되는 진짜 이유이자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실패하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본론 4사회는 어떻게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가? 좀 더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회 시스템은 이 하베눌라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학교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2년 동안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벌을 받고 성적이 떨어지면 비난받는 시스템 속에서 자랐습니다.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끝이야라는 메시지는 하베눌라를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가난은 또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작은 거절과 작은 실패의 연속입니다. 마트에서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내려놓을 때, 월세 낼 돈이 모자라 집주인 눈치를 볼 때, 친구들과의 모임에 돈이 없어서 못 나갈 때, 이 모든 순간이 하베눌라를 자극하는 정기 충격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작은 성공으로 도파민 회로를 강화할 때, 가난한 사람들은 끊임없는 좌절로 하베눌라 회로만 굵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는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가르치며 여러분의 하베눌라를 키워왔습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했을 때의 고통을 극대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아예 도전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득권이 99%의 대중을 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즉 노예 교육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기력감은 여러분 본연의 성격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리고 가난한 환경으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세뇌당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본론 오하베눌라를 끄고 뇌를 재부팅하는 법. 자,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이제 희망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은 나쁜 쪽으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은 쪽으로도 작동합니다. 즉, 우리가 훈련을 통해 비대해진 하베눌라를 다시 쪼그라뜨리고 말라비틀어진 도파민 회로를 되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틴 셀리그만의 실험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B그룹 개들을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맛있는 간식을 주는 것?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개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담장을 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봐, 움직이니까 고통이 사라지지? 내가 움직이면 결과를 바꿀 수 있어. 이 경험을 수십 번 강제로 반복시키자 개들은 드디어 스스로 담장을 넘기 시작했고 무기력에서 탈출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통제감의 회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더니 결과가 바뀌더라라는 데이터 값을 뇌에 입력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 성공, 1억 모으기 같은 큰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하베눌라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베눌라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한 승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이불 개기입니다. 미 해군 제독 윌리엄 맥레이븐이 졸업 축사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부터 개라. 이건 꼰대 같은 잔소리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인 솔루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행위는 100%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분이면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불을 깔끔하게 개는 순간 뇌는 인식합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시도했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네. 아주 미세하지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베눌라는 잠잠해집니다. 이 작은 승리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늦잠 자서 허둥지둥 시작하는 것은 뇌의 세팅값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 거절당하기 연습입니다. 하베눌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절과 실패입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실패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예를 들어 카페에 가서 혹시 커피 무료로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길 가는 사람에게 엉뚱한 부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요. 당연히 거절당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거절당해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절당했는데 별거 아니네. 하늘이 무너지지 않네. 이 경험이 쌓이면 하베눌라는 점점 무뎌집니다. 실패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무모해 보일 정도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들은 실패가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뇌가 학습한 상태인 겁니다. 셋째, 아직나트 예시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스탠포드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는 성장 마인드셋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라고 말하면 하베눌라가 켜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수학을 못해라고 말하면 뇌는 이것을 실패가 아닌 과정으로 인식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집중할 때 도파민은 고통 속에서도 분비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계획한 일을 다 못했을 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 다 못했네. 난 쓰레기야가 아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했네. 내일은 좀 더 할 수 있겠다라고 재해석하십시오. 결론: 쇠사슬을 끊을 시간. 구독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고 무기력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있는 하베눌라가 과거의 상처와 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실제로는 밧줄을 끊을 힘이 넘치는데도 과거의 기억 때문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인을 알았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뇌를 다시 훈련시키십시오. 거창한 꿈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승리들을 챙기십시오. 이불을 개고 산책을 하고 찬물 샤워를 하고 책을 1페이지 읽으십시오. 그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비대해진 하베눌라를 쪼그라뜨리고 잠들어 있던 당신의 야성을 깨울 것입니다. 코끼리가 밧줄을 끊는 순간 조련사는 더 이상 코끼리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기력을 끊어내는 순간 가난도 세상의 어떤 시스템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뇌 속 스위치를 실패에서 도전으로 바꿔 켜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목에 묶인 밧줄을 끊는 칼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리치랩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끝까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